책 왜 읽어?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꼭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 책 할 테니까 같이 아련하게 여쭤볼 거예요. 자, 이 책 어디선가?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떠올랐던 또 다른 이제 책 혹은 또 다른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역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떠올랐는데 채식주의자도 우리가 언젠가 한번 또 다룰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주인공이 점점 이제 나무처럼 변해가는데 그 나무처럼 변해갈 때 나중에는 물구나무로 져요. 근데 그 비슷한 내용이 이 책에도 사실은 나와요. 왜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기관, 한마디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이제 어떻게 적응하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 왜 일러스트도 많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뽀글머리를 하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다든지. 맞아요. 얼굴.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죠, 사실. 나무는 머리를 땅 속에 갖고 이 채식주의자 속의 표현에 따르면 가랑이를 활짝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도 여자친구한테 했다가 정말 꽃구경하는 날 제가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도대체 나의 꽃구경을 방해하냐는 불쾌하게 만드는 네,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전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무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중력에 어떻게 보자면은 거스르면서 물을 위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완벽하게 안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게 이제 삼투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와 정말 힘들게 힘겹게 정말 삶의 투쟁을 하고 있다. 그 느리게 한 자리에 뿌리를 갖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무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보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줘서 채식주의자가 또 떠오르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망한 영화예요, 참고로. 혹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그 감독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모릅니다. 식스센스 알아요. 알죠? 그 감독. 그 아. 감독이 식센스로 빵 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전 영화의 어떤 대표적인 감독으로 그런 이제 영화의 어떤 대표적인 감독으로 떠올랐는데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대표적으로 망한 영화 해프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냐면 사람들이 시작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영화 시작하고 나서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숲에서 나무들이 막 흔들려요. 그 소리를 되게 크게 잡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바람이 불어서 사람으로 화면이 옮겨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마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굳더니 자살을 시작해요. 충격적인 모습. 막 누군가는 뛰어내리고 누군가는 막 연필을 들고 있다고 정령인가요? 자기를 자요. 뭐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런 이제 정령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나무들이 더 이상 이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하는 어떤 판단에 어떤 그런 이제 바이러스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충격적인 설정 때문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관심 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흥행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당이 나무야. 말도 안 해. 한 자리에 박혀 있어. 바이러스야. 보이지도 않아. 이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계속 도망만 다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충격적인 어떤 자살 장면들 이런 것들만 이제 나열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제 대중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충격적인 이미지를 심어하고 뭐 괜찮게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왜? 괜찮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적인 재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러기도 힘든데요. 근데 그 설정 자체 설정이 너무 매력 있는데. 설정에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나무들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이런 결정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이 가혹하게 굴잖아요. 이 지구에.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인상이 나는 그런 이제 콘텐츠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봤던 건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집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경이로운 집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그런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또 인테리어나 건축 같은 것도 관심이 가는 편이라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들을 훼손하지 않고 숲에다가 건축물들을 지은 그런 이제 건축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와 그걸 보면서도 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숲과 어쨌든 이렇게 공존하고 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을 거기에 녹여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구나. 더 노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무적이었던 그런 이제 방송이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꾸역꾸역 찾아봤습니다. 강은규 시인의 우리가 우리되어 이거 시를 쓰는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근데 그 시에 숲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에도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제 묘사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또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 둘도 흔들린다. 나무 둘이 흔들리면 나무 셋도 흔들린다.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나무 둘의 꿈, 나무 둘의 꿈은 나무 셋의 꿈.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둘도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이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끝나요. 그죠. 거기 마지막에 나무가 흔들리면 온 숲이 흔들린다 이렇게 추가하고 싶네요. 저 시인할 시인이셨네 대장님. 저 이제 주변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시를 써야 되겠다. 근데 시대장이셨네. 예. 약간 좀 기분 나쁜데 시대장.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보면은 따로 또 같이 살기를 배우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어울리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장님도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저도 저는 1번으로 생각난 책이 있었어요. 딱 첫 장 한 두 장 넘기자마자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라는 그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재랑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민기인이라는 이름 막 붙여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어릴 때 그 책 읽고 한 번쯤은 다 나무와 대화를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심지어 헤르츠 220Hz? 하여튼 주파수도 나오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책이 단연히 떠올랐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주변하고 얘기를 잘 하고 다니거든요. 나무랑도 얘기하고 했는데 역시 제가 오라고 괜찮으세요? 그 책을 그래서 혹시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도 어떤 우리가 나무하고 숲을 거니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게 어떤 그들의 또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식을 하는데 그래서 제재가 그래서 나무한테 진짜 위로를 받았나 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막 길을 힘든 제재한테 줘서 그 책도 떠올랐고 당연히 이걸 약간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나무를 심는 사람 다름쥐는 그런 거는 좀 약간 맥락은 다른데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게 단순히 환경으로만 생각했던 또 저의 입장을 좀 뒤집으면서 그 나무를 심는 마음이 어땠을까를 되게 생각했어요. 한 5분 동안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감히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그거가 딱 생각났어요. 영화죠. 그 영화 너무 좋잖아요. 네, 그게 일본 드라마 원작이었던. 그냥 온전히 그냥 확 풀어지면서 이 책에 빠져드니까 주제랑 상관없이 그 초록색이 내가 왜 해프닝을 썼을까? 정말 좀 오늘은 좀 근데 다르니까 저는 신선하더라고요. 저렇게 또 심각하게 접근을 하셨구나. 제가 또 너무 사회적으로 저는 그 영화 생각나면서 다 맑고 깨끗한 그 청량한 느낌.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힐링 영화기도 했고 실제로 사람들을 힐링해주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남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영화가 일명 그 퇴사 추천 퇴사 그 영화를 보면 귀농 추천 귀농 추천 맞아. 퇴사 추천 귀농 추천. 맞아요. 진짜 저 그거 보고서 그림도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최재천이나 이렇게 사회생물학이나 그 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던가 그런 책하고 느낌은 상당히 좀 비슷한데 저는 그 책보다는 이 책이 더 마음에 와닿긴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신영복, 나무야. 거기도 이제 그 책 자체도 다 맞아. 연관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를 더 사랑하는 맞아요. 까닭 그래서 소감리 소나무 숲 제가 거기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겠죠 저도 언젠가.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영복의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사실은 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신영구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저도 맞아요. 되게 고3 때 제가 처음으로 읽었었는데 그 뒤로 또 한 2번,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집집마다 뭐 네. 꽂혀 있었죠. 더불어 숲이라던가. 네. 그것도 보면은 왜 감옥에서 네네. 네 이제 화분 이제 막 가꾸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존재, 뭐 아까 제재의 말씀도 하고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들어주는 존재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들어주면서 묵묵히 그냥 보여주는 바람직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로 땅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통편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새로기 이야기라는 네. 그 미래 작가의 어떤 습작이랄까? 새로기 이야기. 네, 새로기 나무 이름이에요. 새록 할 때 그 새록 네. 이름 좋네요. 이름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썼던 예전부터 동화인데 이게 제가 한번 어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열었더니 2014년에 제가 이런 걸 썼는데요. 이거 왜 들고 왔냐면 제가 너무 반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비둘기랑 비둘기 이름은 뒤뚱구구예요. 귀여워. 뒤뚱구구래. 대박. 뒤뚱구구 여기 나오는 새로기랑 이렇게 외로운 아이랑 여행을 가는 그런 판타지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목부터 딱 생각이 나요. 새로기 이야기 가장 멋진 나무로 살고 싶어. 제가 이거를 떠올리고 너무 반성을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기 가로수에 있는 이 새록이라는 나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가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아까 그 설주부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제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은 이제 새록이는 넓은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살아가는 가로수로서의 삶이 고달팠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 사람이 키우는 짐승들이 내는 소리,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이 내는 소리, 갖가지 나쁜 냄새를 날마다 참아내는 건 힘든 일이었다. 밤에는 조용해서 좀 살 것 같지만 타버릴 것 같은 가로등 불빛이 새로기를 괴롭혔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떠올렸냐면 아무 생각 없이 썼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나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 겉멋으로 쓴 거예요. 지금 뭐 감탄하시라고 읽어드린 건 사실 아니에요. 정말요? 만약 이 책을 읽었다면 박수가 넘어가요. 이건 성찰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작가한테 속는 거군요. 거기 보면은 제가 또 이게 뭐 쭉 이게 길게 쓴 건데 거기 보면 숲이 막 화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숲의 나뭇가지로 막 사람을 막 들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혀 하면서 그 숲의 나무가 막 움직이면서 화를 내고 내동댕이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만 천재적이었다면 그 감독처럼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텐데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제가 뭐 덜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혹은 정제가 덜 됐다기보다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어떤 뿌리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정리가 안 되셔서 아마 조금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나무 수업이라고 하는 책과도 주제의식이 정말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날것의 생각이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해프닝이라는 영화를 한번 볼까 봐요. 또 괜히 궁금하면 또 그냥 밑에 프레스 한번 더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네요. 가로수들 보면은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저는 가끔 왜 닭들 잠자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불 막 환하게 켜놓고 뭐 이런 사육장도 있다면서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가로수도 어떻게 보자면은
어쨌든 우리 뇌도 쉬는 시간하고 켜져 있는 시간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런 휴식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왔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생각하지 않고 그쵸. 이용만 하는 거지. 이미 이제 가로수로서 또 진화를 했겠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쓴 거 보면서 이 멋진 나무라는 말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했던 이 새로기의 멋짐이 다 제 기준이었던 아, 거죠. 인간적인 가로수로서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멋진 나무가 되고 싶다 이 동화를 쓰면서조차도 한 번도 그 진짜 삶이 어떤 삶인지 남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생태적으로. 그러고서 이거를 써서 또 공모에 내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네, 떨어졌어요? 그래요? 아,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뽑아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네요. 음. 예.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뭔가 읽고 싶고 다시 한번 읽고 싶은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쵸 안 읽어본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요. 네, 진짜.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로수라도 혹은 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는 뭐 화단에 심어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이런 책 하나 들고 숲에서 산책하고 그러면 정말 맞아요. 좋으실 네.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두기도 되면서 그럼요. 힐링을 할 수 있는 숲 건강도 같은 챙기고. 공원이나 숲 같은 데 가보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